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올 한 해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WCC 총회일 텐데요. C채널과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WCC 한국준비위원회 김사만 상임위원장에게 총회 의미를 짚어보는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축제, WCC 총회가 10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WCC를 알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C채널과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신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사만 목사가 초대돼 WCC 총회의 역사와 배경, 의미,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목사는 WCC 10차 부산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하나된 모습을 통해 세계교회를 섬겨야 한다며 총회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이 자라나는 시대는 세계와 함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WCC를 오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제는 교회 일치를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세계교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앞으로 WCC의 역할을 한국교회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김 목사는 또 과거 한국교회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교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영적 가치라는 설명입니다. 김 목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이 지켜지길 바라며 앞으로 세계교회를 섬기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희망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들어있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에 알리지 않았던 이 영적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보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세계에 알려야 되고 우리는 또 지켜야 되고. 이번 WCC 총회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 5억 9천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해 5천여 명의 해외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총회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 만나는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로 정해진 만큼 총회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어려움을 겪은 세계 현장의 갈등을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C채널, 국민일보 신년 특집 대담 2013 한국교회를 말한다 김사만 목사 편은 1월 31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되며 2월 1일 오후 2시, 3일 오후 10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WCC 총회 준비를 위해 방한 중인 WCC 대표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전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북 전문가 회의도 가졌습니다. 올라프 픽스 트베이트 총무 등 WCC 대표단 8명은 30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북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연세대 노정선 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 등이 참여해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과 세계교회 협력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WCC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표단 일행 중 일부는 한국에 남아 성명서 준비를 위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용산 참사 수감자들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가족들을 만나 그간의 심경과 남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조은희 기자입니다. 용산 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석방되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산 참사로 구속된 6명 중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의장을 제외하고 이충현 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수, 김주환, 김성환, 천주석 씨 등 5명이 설 명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구속된 이들의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소식에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용산 참사로 남편 이상림 씨를 잃고 아들 이충현 씨를 교도소로 보냈던 전재숙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여러 단체와 종교계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좋아요. 아들이 정말 나온다는데 좋은데 그 기분을 남한테 막 좋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6분이 들어가 계신데 한 분이 지금 못 나오셨죠? 이충현 씨의 아내 정현신 씨는 남편이 석방되면 고생했다고 말하며 꼭 안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속된 만큼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함께 장도 보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소한 바람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는 남편이 고인이 된 아버지 이상림 씨를 제대로 추모할 수 없었던 만큼 마음껏 애도하며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재숙 씨와 정영신 씨는 특별 사면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를 찾아가 이충현 씨에게 갈아입을 옷을 전달해주며 기쁨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며 남경남 전철현 전 의장의 사면과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일상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냥 오로지 길거리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싶고 시장도 가고 싶고.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꾸준히 구속자 사면을 요구해왔는데 결실을 맺어 기쁘다면서도 측근 사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용산 참사 구속자들을 방패막이로 쓴 것 아닌가 하는 불쾌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대선 전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길 수 없어서 하는 그 저항이 결국은 범법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명확히 해야 된다. 용산 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의 특별 사면 소식에 한국교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통해 희생자 장례, 유족 장학금 지급, 유가족 상담 등 물식양면으로 유가족들을 도우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특별 사면에 앞서 한국교회는 정부에 용산 참사 구속자들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원서엔 교계 주요 인사 13명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김종생 목사는 한국교회가 더욱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가질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떤 그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이런 아픔을 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분들을 좀 위로자로 좀 나서고 또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어쩌면 그 진상도 규명이 되어지고 4년 만에 용산 참사 수감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분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말끔히 치유되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는 여야 정당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오자협의체를 설치하자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합의체 구성 방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노조 측 참여자로 해고근로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를 참여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기업노조인 현재의 쌍용차 노조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2월 국회 개원과 쌍용차 국정조사 분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며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 핵실험장의 인력, 장비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 감시와는 별개로 북한군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일부 부대별로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대기태세 발령 훈련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나왔다면서 주민들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상원에 상정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상원 의원 63명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이 범죄 행위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군을 위한 성매매에 여성 20만 명이 강압적으로 동원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은 위안부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단위 이상의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가 채택된 것은 캘리포니아와 연방 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곧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며 연방 하원도 제2의 위안부 결의를 검토하고 있어 위안부 실상을 알리려는 미국 사회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위원회 폐지에 대한 차기 정부의 후속 조치가 개발과 안전규제 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일 뿐 원전 규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인수위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추상적이고 말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을 밝히는 성과를 냈다며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독립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제 역할을 시작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제10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꿈의 합창을 주제로 30일 강원도 평창의 용평돔에서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에는 110개국 2,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던 독도 문제와 동해 표기 업무를 다음 달부터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WCA가 오는 31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제9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과 사업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부평 카리스 호텔에서 실천신학의 학문적 위치와 실천신학의 방법이란 주제로 제45차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구름도 다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3도, 부산 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2도, 부산 13도, 제주도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양이 꽤 많겠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차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